메인넷 코인과 민코인 같은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킨 거죠. 당분간은 상승세는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이더리움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플랜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이제 레이어 1 암호화폐들 중에서도 이제 이 이더리움에 도전을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 트릴레마라는 건 뭐냐면 우선은 이러한 확장성, 그 중에서도 특히 처리 속도나 수수료 같은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보안성, 해킹에 당하지 않을 그 보안성,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탈중앙화를 지향하느냐,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성격을 어떻게 잘 간수하느냐인데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리 속도나 수수료를 싸게 만들면 그만큼 보안에 약해지고 탈중앙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 수를 줄여가지고 그냥 몇 사람이 빨리빨리 이거를 속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가 워낙 늦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솔라나나 아발란체들이 그렇게 강세를 보인 건데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해킹에 대한 그 보안성 강화나 그다음에 탈중앙화를 지향해서 이것이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중시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네. 그 바뀔 수 있는 게 우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처리 속도를 올려준다면 이게 보안성이나 탈중앙화에서는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반전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텐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솔라나가 많이 올랐지만 과거의 영광에 못 미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지난해 솔라나가 한 1100%까지 이렇게 올랐지만 과거의 솔라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오른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좀 지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솔라나는 사실은 이렇게 처리 속도와 수수료를 싸게 하다 보니까 이 해킹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5차례 내지 8차례 정도 멈춘 적이 있어요. 사실 암호화폐에서 네트워크가 멈췄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사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해킹에 의해서 멈춘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트랜잭션이 생겨서 과부하가 걸려서 멈춘 적도 있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솔라나의 장점인 이 처리 속도와 수수료를 이제 굉장히 강점으로 본 그 FTX가 전적으로 달라들어서 이 솔라나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초기만 해도 솔라나의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1,100억대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FTX가 지원하고부터는 엄청나게 급등을 계속하면서 1년 만에 시총이 90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2022년 11월에 FTX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이때 된 서리를 맞아가지고 시총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자그마치 2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총이 90조 원대였었는데 4조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나타난 게 FTX가 채무자고 그 채무 합의에 도달하면서 회생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솔라나가 다시 상승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가격이 빠졌을 땐 한 13,000원 정도 수준까지 빠졌는데 이게
한 16만 원까지 그렇게 치고 올라오더니 지금은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한 14, 15만 원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라나가 치고 올라가니까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토큰들은 더 큰 상승세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크라는 밈토이는 지난해에 자그마치 7,900%가 올랐어요. 와, 그렇군요. 솔라나가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 장단점이 혹시 뭐 있을까요? 솔라나는 당분간은 잘 될 겁니다. 아, 지금 이 암호화폐 여기서 이 정도의 처리 속도나 그 싼 수수료를 갖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솔라나의 상승세는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솔라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이 확장성, 즉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와서 이 메인넷 위에서 D앱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빠른 속도를 위해서 그들은 역사 증명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Proof of History인데 이건 작업 증명, 그다음에 지분 증명, 그다음에 지분 증명보다도 훨씬 더 빠른 이런 역사 증명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 수천 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병렬로 처리해서 속도를 굉장히 높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효율성, 그다음에 확장성을 크게 확장시킨 거는 다른 암호화폐가 갖고 있지 못한 솔라나만의 어떤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를 투자자들이 높이 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치고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는 이에 대응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수료가 싸다는 얘기는 디도스 공격, 즉 싼 수수료를 이용해서 이 해킹 집단이 이 엄청난 그 과부하를 걸어서 이걸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불안정화되는 게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고 또 하나는 이 확장성을 올리기 위해서 쉬운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한마디로 해킹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킹에 좀 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빠른 속도를 하기 위해서 역사 증명을 쓰면서 노드 수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상위 30개 노드를 갖고 있는 검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지향해야 될 암호화폐가 좀 중앙화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 솔라나가요. 이러한 장점들을 속도 면에서 가격 면에서의 장점을 지니면서 보안적인 면에서의 업그레이드를 아까 이제 트릴레마 그걸 설명해 주긴 했는데 그 보안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솔라나는 일단 그거를 공표한 상황이에요. 자기네들이 그 약한 부분인 해킹을 막기 위해서 보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겠다. 지난해 3월 솔라나의 그 창업자인 그 아나톨리 야코벤트가 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개선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이제 한번 주목해서 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설명해 주신 아발란체도 정말 뜨거운데요. 아발란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발란체도 이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발란체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토큰화 사업을 이제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기업들과 이 실물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와 그 웹3 사업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과도 아발란체가 지금 활발히 협업 중인데 SK그룹의 그 SK 플래닛하고 아발란체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그 웹3 생태계인 업튼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우리 네오위즈라는 게임사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우리 기업들하고의 협업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발란체의 가장 큰 장점은 거래 완결 속도입니다. 이게 매우 빠른데 1초 미만의 거래를 완결시켜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제 크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 요소고 그 다음에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체인을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체인에서는 이제 거래 기능을 담당하고 또 다른 C 체인에서는 스마트 계약 부분을 담당하고 또 P 체인에서는 이제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렇게 처리 속도를 이제 빠르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아발란체가 급등한 요인 중에 하나가 JP 모건이 계열사 중에 블록체인 계열사인 오닉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닉스가 자산 토큰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이 테스트에 아발란체를 활용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발란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발란체 장점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생태계하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솔라나 생태계하고도 호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즉 접근성과 호환성이 좋아서 아발란체는 당분간 그 투자자들의 선택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발란체도 재단이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발란체 기반으로 해서 이제 레이어 2 코인도 있고 밈코인 같은 것들도 있고 하는 건데 네. 최근에 보니까 그 밈코인들을 매입할 계획을 네.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것도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생태계가 커지려면은 이 메인 네트워크 그 코인도 시장도 커져야 되지만 그 생태계에서 구동되고 있는 D 앱들 그게 뭐 레이어 2가 됐던 민코인이 됐던 이것들이 같이 커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발란체가 지금 그 수입이 좋기 때문에 그 일부를 그 민코인 같은 데 투자를 해서 그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이 퍼지자마자 민코인인 히오큐 같은 거는 50% 이상 상승했고 허스크는 11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치고 올라갔는데 본 메인넷 코인과 그 코인 내에서 구동되고 있는 이러한 민코인 같은 것들이 서로 도움을 줘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발란체하고 솔라나의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는 다른 건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주목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이 암호화폐라는 건 지금 기술 진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이제 진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나름대로 강세를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 면에서 치고 올라가는 코인들을 보면 새로운 기술을 이제 받아들인 코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지를 일단 그 큰 흐름은 아셔야 돼요. 네. 예. 아, 그렇군요.